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트럼프의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좀 수상하게 뭔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데 뭔지 알려드리고 아마 엔비디아, 테슬라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혜를 좀 입을 것 같습니다. 뭔지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최근에 저희 유튜브 댓글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많이들 달아주시면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미국 증시가 어렵다 또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텔레그램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정보나 뉴스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나누고 있고 같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텔레그램 참여 많이 하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이게 뭘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호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적용되겠지만 이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각국의 협상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FTA 체결로 관세가 제로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라든가 각종 수입 규제를 문제 삼아서 아마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외는 없습니다. 뭐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해주고 이런 거 없고요. 실제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했다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호성이 원칙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뭔가 이 지금 뭐 관세를 매긴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유연성이 있다는 거는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거나 상대방이 뭔가를 바꿔주거나 상대방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야, 나도 변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네가 조금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어 라고 유연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시를 해보라는 거죠. 협상이든 뭐든. 그래서 관세에 유연성도 내세우고 있는 만큼 4월 2일 이후엔 관세율 조정을 위한 협상이 분주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지금 이 상호관세 관련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사실 꽤나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지금 시장이 막 내리고 있는데 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얻을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 증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밑에서 또는 그 뒤에서의 움직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트럼프 비장의 카드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키우거나 성장시킬 카드인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 금융규제 완화안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여전히 금융주 상승을 위한 핵심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게 뭡니까?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적 자본 규제인 바젤 3 최종안을 축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바젤 3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2008년도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은행들이 너무 손 놓고 있고 은행들이 너무 건전성이 떨어지니까 규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야, 너네 이거는 지키고 야, 이 정도는 지켜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제입니다. 그게 바젤 3인데 이 바젤 3 최종안이 이번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루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설명 다시 드릴 겁니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당시, 그러니까 2017년 이후부터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플랜으로 금융규제 완화를 꼽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규제를 해서 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금융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경제 성장률이 더 크게 오르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젤 3에서 너무 이제 뭐 자기 자본 이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본 중에서도 티어 1,
그러니까 가장 안전 자산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투자를 좀 함부로 또는 조금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바젤3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분위기만 형성하면 됩니까? 뭐 그런다고 진짜 할까요? 근데 이미 과거에 정권 1기 때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2018년도에 이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규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500억에서 2,500억 달러 규모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유동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도드 프랭크법이라든가 바젤 3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은행이 시장에서 위험을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기준을 많이 정해 놓은 건데 이거를 또 이 트럼프는 풀어주고 있는 거죠. 2019년 또 볼커 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이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자기 매매를 좀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 내에서 사모펀드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화를 시켜주면서 자기 매매 금지 규정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매매를 뭐 나쁘게 하지 않았다 입증하는 것도 조금 간단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매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규제를 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은행의 유동성을 더 풀어주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이미 과거에서부터 진행을 했던 거죠.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 대상 규제 적용을 재검토해서 아마 중소형 은행에 규제 부담을 덜어주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너무 규제를 받고 있으니 이 유동성을 좀 풀어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은행 규제 완화안이 모든 은행 규제 완화 정책이 바젤 3가 완화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젤 3가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수치까지 다 체크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어떠한 흐름인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바젤 3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거 너무 문제인데 왜냐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저희는 이제 닌자론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닌자론이 뭐냐? 닌자입니다. 이 닌자론, 말 그대로 론이 대출이죠. 이 닌자가 뭐냐면 이 노예요, 노. N이 노입니다. 노. 그럼 뭐가? 그럼 I가 뭐냐? 닌자에서 I는 인컴. 인컴은 이제 수입이 없어도 됩니다. 노 인컴. 그 다음에 N이 뭡니까? 이 실제 인컴이고 이 J가 뭐냐면 노 잡. 직업이 없어도 된다. 노 잡. 그 다음에 A가 뭡니까? A가 에셋. 신용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닌자론이 뭐였냐면 인컴, 잡, 에셋. 수입이 없어도 되고 직업이 없어도 되고 신용이 없어도 됩니다. 너 아무것도 없어도 대출이 돼. 그게 이제 2008년도의 대표적인 대출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이런 걸 대출을 해줘? 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죽은 사람도 해줬어요. 뭐 그 정도로 심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제를 만든 게 이제 바젤 3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더 높이고요. 고품질 자본 비중을 늘렸습니다. 고품질 자본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위기가 터졌을 때 바로 현금을 갖다 박을 수 있는 자본이에요. 그 정도로 좀 뭐 저는 현금화 시키거나 또는 바로 현금을 꽂는데 크게 뭐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는 지금 당장 꽂을 수 있는 자본입니다. 뭐 이익잉여금이라든가 우선주라든가 등등등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산 대비 최소한의 자본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 비율과 또 장기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을 했어요. 단기 유동성이 뭐 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60일, 뭐 30일 이런 식으로 장기도 이제 길게 봤을 때 비율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커서 망하면 안 되는 은행들이 있죠. 얼마 이상의 규모 이상 은행들은 더 많은 자본을 쌓으십시오라고 추가 자본을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미리미리 조금 이제 규제를 쌓아서 흔들리더라도 감당될 수 있게끔 규제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 바젤 3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젤 3 엔드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이클 바 전 부의장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이 부의장이면 연준 부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2년부터 대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목표로 바젤 3 엔드게임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오게 됐냐? 2023년에 기억할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건,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봐라, 지금 터지는 거 봐라.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큰 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정말 간단한 은행이 아니고 작은 은행이 아닙니다. 그런 은행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자본금 인상 등을 포함한 엄격한 규제 조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는 2025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최종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은 지난해 9월에 발표가 됐고 연준, 연방예금, 보험공사, 통화감독청 등 승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미루고 이거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완화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실제 부의장을 바꾸고도 있고 그러면서 아마 이 금융정책이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경기 침체 둔화가 나온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게 만약에 눈으로 보이면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 걱정이 많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꽤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경기 침체 둔화가 심해지면 그 빌미로 금리 인하를 시행할 수 있고요. 현재 단기적인 양적 긴축 감축을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내렸는데 이거를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야, 그냥 무슨 내렸냐? 야, 그냥 없애, 그냥 하지 마. 야, 끝내 이제. 양적 긴축 종료를 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17년 법인세 인하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지금 연장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법인세 인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 법인세 15%로 내립니다. 이것도 충분히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유고요. 바젤 3, 방금 얘기한 금융규제 완화죠. 바젤 3 금융규제 완화로 은행의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동성 증가 카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넘어뜨려도 결국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지대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번에 채권 때문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분위기를 내면서 하락을 시키고 급락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시장을 어떻게 끌어올리지? 끌어올릴 만한 명분이나 끌어올릴 만한 카드는 많다. 그 중에서도 뒤에서 지금 꾸물꾸물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금융규제 완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이 무너지고 좀 어렵더라도 분명히 트럼프는 그거를 끌어올릴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TJ 잔고입니다. TJ 잔고가 3,830억 달러로 4천억 달러가 뚫렸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는 세금 유입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이 1분기 목표인 8,500억 달러를 채우기는 힘들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사실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채한도 협상이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그것까지 염두에 둔 다음에 밀리더라도 트럼프는 실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과연 이 시장이 얼마나 밀릴지 이것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든 4천억 달러를 사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뚫렸죠. 세금이 들어오고 돈을 아껴도 이건 못 버티는 거예요. 유동성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래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바닥권에서 박스권이고요. 실제 더 이상 돈이 생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래포는 그냥 계속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 영래포는 최고점에서 진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유동성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더 늘어날 게 없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유동성이 많이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세금 유입도 중요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엔캐리 자금이라도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2.58%입니다. 이 상태면은 제가 얘기했죠. 2.5 이상으로 올라오면
일본의 이제 이 채권 금리는 미국보다 유리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자금이 다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보다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엔달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50엔 위로 올라와야 좀 안정화가 됩니다. 환율이. 근데 지금 150엔을 뚫으려다가 밀리고 뚫으려다 밀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엔달러가 안정화된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도 없는데 엔캐리 청산도 여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정입니다. 3월 21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막판에 상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흐름이 독특하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일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26일 유럽 페어마켓, 그 다음에 27일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그 다음에 소비심리지수 확정치, PC 개인 소비지출 발표가 나옵니다. 이거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고요. 뭐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표는 뭐 PC 말고는 거의 없다. 뭐 성장률 확정치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고요. TJ 잔고가 3천억 달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예요.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라서 4월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랑 부채 한도 인상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은 계속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어요. 분위기상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앞두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지만 여전히 아까 얘기했죠. 나는 유연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에 여전히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TJ 잔고나 영래포에서 더 나올 유동성이 없어요. 지금 다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하방이 열려 있으나 결국에는 조금 밀리더라도 트럼프의 유동성 카드로 끌어올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법인세 인하든 금융규제 완화든 금리 인하든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든 카드가 많다라는 거, 결국엔 끌어올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채 한도 협상의 불확실성, 추가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눌림 35%, 지금부터 더 빠질 확률 35%, 여기서 횡보하다가 천천히 우상향할 확률 65%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횡보 상승 65%, 눌림 35% 가능성 보고요. 다음에 4월에서 5월쯤 저점을 찍어주면 아마 그 이후에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 몇 개나 아니면 한 개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트럼프가 어떤 자세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유동성으로 계속 체크를 해드리니까 수금일 저녁 10시 제가 마켓 타이밍 분석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리면 밀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꼭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댓글 꼭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미국 정보 무료로 나누는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꼭 모두 참여해서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와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구나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미국에 대한 정보를 통해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리얼 미국 주식 마감하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더 낫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